2026년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조 추첨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한국 축구계와 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속한 B조의 모든 상대팀들이 중동 국가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마치 걸프전을 연상케 합니다. 중동 팀들은 일반적으로 체격 조건이 우수하고 최근에는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우수한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나 카타르 같은 최상위 팀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중동 팀들이 까다로운 상대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조 추첨에서 호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아시아 축구의 강호들을 모두 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조의 일본 포트 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 편성을 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 축구팬들의 입장에서 이번 3차 예선은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과정의 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만심이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다른 국가들과의 실력 차이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인식입니다. 더욱이 최근 월드컵 개편으로 아시아의 8.5장의 본선 진출권이 할당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무난히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은 일반 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한국 축구 팬들은 조 편성 결과를 확인한 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월드컵 본선도 아닌 예선 단계에서 과도하게 경우의 수를 따지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14억 중국인들은 이번 조 추첨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2002년을 마지막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피파가 중국의 월드컵 참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선 진출국을 48개국으로 늘렸으며 아시아의 이전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본선 진출권이 할당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차 예선까지 진출한 중국 대표팀의 현재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 월드컵 진출에 근접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 추첨 결과가 발표되자 중국 축구팬들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속한 C조에는 피파 랭킹 17위의 일본, 23위의 호주, 56위의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1, 2, 3번 포트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포트에서 가장 높은 피파 랭킹을 보유한 팀들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조별 예선에서 1, 2위를 차지해 직행 티켓을 얻거나 3, 4위로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총 2.5장의 본선 티켓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에서 중국이 2위 안에 드는 것은 중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하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이고 가능성이 낮은 일로 여겨집니다. 결국 중국은 3위 또는 4위 진입을 목표로 플레이오프를 통해 기회를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국이 4위 안에 들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피파 랭킹 81위인 바레인은 중동의 복병으로 불리는 팀이며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특히 중동 팀들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중국은 동아시아 팀들을 상대할 때 거친 플레이로 상대 선수들을 위축시키는 전략을 자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중동 축구 역시 거친 플레이로 악명 높고 무엇보다 신체적 능력에서 중국 선수들이 열세에 놓이기 때문에 중동 선수들과의 경합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무시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현재 동남아 축구계에서 박항서 감독의 뒤를 잇는 새로운 축구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는 며칠간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 후 강팀들과의 실력 차이로 인해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이 좌절되긴 했지만 신태용 감독의 매직은 계속되어 결국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현재도 그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선수들을 대거 귀화시켜 이제는 유럽의 선진 축구를 배운 젊은 재능들로 스쿼드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에 부임하자마자 시도한 인도네시아 축구의 새로운 개혁이었습니다. 발 기술도 좋고 체격 조건도 우수한 1등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전문가들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피파 랭킹이 실제 실력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 추첨 결과가 발표된 후 중국의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축구 관련 크리에이터들은 비관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과도한 낙관론으로 가득 차 있던 중국 팬들조차 현실을 직시하고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지켜본 축구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여준 전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단지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90분 내내 두 줄 수비와 시간 지연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결과에 기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처럼 수비적으로만 접근하는 축구는 결국 그 한계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두 경기 정도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더 많은 경기에서 승리해야 하는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와 같은 시간대에 열린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에서 태국이 싱가포르를 큰 점수 차로 이기지 못하면서 결국 중국이 예상 밖으로 다음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팬들은 자국팀이 경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들뜬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두고 손흥민은 자만했지만 결국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 팬들은 손흥민이 보여준 제스처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3차 예선에 진출하자는 뜻이었나 보다 라며 조롱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팬층으로 알려진 중국 축구 팬들답게 한국전 이후 그들이 보여준 정신승리는 어이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월드컵 3차 예선조 추첨이 끝나고 나서야 그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을 깨닫고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팬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끝났다, 4위 안에도 들지 못할 것이고 설령 들어간다 해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할 것이다. 리판 감독은 또다시 두 줄 수비만 고집할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 최초로 0승으로 탈락할 것이다. 우리는 바레인조차 이길 수 없다. 등등의 비관적인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팬들은 중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를 2번 다 완패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축구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정말 수준 낮고 지루한 축구만 보여줬다. 월드컵에 갈 자격이 없는 팀이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중국 팬들은 다음 일본과의 경기까지 더 많은 선수들을 귀화시켜야 한다. 애국심은 중요하지 않다. 혼혈 선수들을 영입해야 한다. 한국을 상대로 겨우 한 골 차이로 막아낼 수 있었던 것도 전부 귀화 선수들의 활약 덕분이었다. 라며 외국인 선수 영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기대하며 외국인 선수들의 귀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선수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귀화시키면 안 되며 조만간 중국 내에서 뛰어난 재능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 선수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기대했던 축구 유망주들은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들이 배출해낸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라리가에서 초라하게 방출된 올해이 정도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선수들이 중국을 향해 강한 애국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중국 축구는 이제 순수 중국인의 혈통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스쿼드를 개편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도 귀화 선수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의 이중 국적자들로 태어날 때부터 인도네시아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중국과 아무런 연고도 없이 단순히 중국 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용병들을 귀화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은 자존심마저 포기한 채 외국인 선수들을 끌어들여 어떻게든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이번 조 추첨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또다시 2030년 월드컵 예선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외국인 선수 영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축구 시스템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국 축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소년 축구 육성, 지도자 양성,
리그 시스템 개선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축구 팬들의 비현실적인 기대와 과도한 압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팬들의 지나친 기대는 선수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팬들 역시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국 축구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아시아에서 선두 그룹에 속해 있지만 언제든 중국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 없이는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축구도 최근 귀화 선수들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어떻게 팀에 융화시키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실력만을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조화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려한 선수 영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조 추첨 결과는 한국과 중국 축구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비교적 유리한 조 편성을 받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최악의 조 편성으로 인해 월드컵 진출의 꿈이 사실상 좌절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두 나라가 걸어온 축구 발전의 길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꾸준한 투자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아시아 축구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반면 중국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 축구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축구도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과의 축구 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 교육,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축구 발전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스포츠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축구 전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시아 축구 전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